자, 기시다가 네. 오늘 발표하는 날인데 모레 24일부터 모레부터 오염수를 방류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애초에 뭐 8월로 미뤘잖아요. 근데 진짜로 방류를 하게 됐네요. 어쨌든. 네. 아직까지도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를 이제 조율을 하고 있다. 오염수 방류를 개시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일본 국민들의 반응을 살짝 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던져놓고 나 24일날 방류 근데 에서 기상 등 지장이 없으면 24일로 예상한다. 이렇게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조건이 있는 거잖아. 기상에 문제가 있으면 한다는 거죠. 근데 하수구에 물 내리는데 기상하고 뭔 상관이지? 네? 아무 상관없는 거거든요. 네. 저는 이게 이제 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제 전부 다 그냥 앞바다 가야 됩니다. 방사선 측정기 들고 가가지고. 아니 이제 찍어 마실 와야죠. 놈들은 많지. 한국에 마실 새끼들이 많지. 뭐 오염수 마시겠다는 놈들 다 마시는 것보다는 저는 그냥 저기다가 데리고 가고 강제로 해수욕을 시켜주는 게 어떨까 담궈?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됐거나 개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류 전에 우리나라한테 알려주기로 했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잖아. 며칠만 땡겨서 알려달라고. 우리 쪽 있는 나는 정진석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 우리 정계 쪽 인물들이 알려달라고 했는데 진짜로 알려줬나 봐요. 그래서 우리 쪽은 이미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홍보 영상도 많이 지금 벌써부터 틀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 핵폐수가 안전하다라는 홍보 그렇죠. 영상을 우리나라가.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해놓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마 보상금이나 뭐 어떤 돈으로 가지고 먼저 어민들을 회유하려고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어민들 입장에서도 자 지금 있는 상황에서 방류를 막고 어업으로 돈을 버는 게 난지 방류 후에 손실을 감안하고 보상금을 받는 게 낫지 나는 주판 튕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기시다가 어민단체 대표랑 만나서 정부가 마련한 약 7,400억 원의 기금으로 피해를 보상하고 필요한 예산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장기적으로 책임지고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7천억 선불 땡겨놓은 상태에서 기시다가 계속 총리할 수 있나? 아이고. 뭐 기시다가 할지 누가 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어민들한테 7천억 먼저 계약금 줬고 이제 꾸준하게 문제 생기고 물건 안 팔리고 그러면 줄게. 그러면 그냥 그 돈 받고 떨어져. 라는 식으로 합의를 본 거예요. 그래서 일본 어민 대표들도 얘기가 그거야. 방류는 반대하지만 오염수에 대한 위험성에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한다. 이해를 한다. 안전성 이해가 깊어졌대. 안전성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대. 돈에 7,400원을 그러니까. 받으니까 이 돈을 받으면 이해가 갑자기 깊어져. 안전해지는 거지 내가. 그러나 아직 반대한다. 그렇지. 돈을 더 내라는 소리잖아. 그렇지. 꾸준하게 내야 되니까. 이런 씨. 왜냐면 지금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중국 수산물이 수입이 금지됨으로 인해 갖고 그게 이제 안 나가서 내부적으로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7천억 보상 받으면 괜찮아. 그러니까 이 사카모토 회장인데 이 사람이 기자가 질문합니다. 정부가 이게 원래 방류 안 하기로 했잖아. 그 어민들하고 얘기하면 방류 안 하기로 했잖아. 그 약속 깨트린 거 아니냐? 이러니까 깨트린 것도 지켜진 것도 아닌 상태다. 결국은 뭐냐면 지금 중국에서 수입 물량을 줄인 게 한 달 피해액이 40억 수준이에요. 7천억을 준대잖아. 7,400억. 7,400억을 준대잖아. 그럼 20배 이상으로 지금 일본 정부에서 제안을 한 거잖아. 보기에 어민들 입장에서는 매우 흡족하고 좋으신 거예요. 아니 근데 어민들은 제정신인가? 이 돈을 준다고. 자, 생각을 해봐봐. 예를 들어 일본 국민들, 특히나 후쿠시마 쪽에 있는 주민들이 이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 쓰나미 쳐맞았어. 방사능 오염돼서 피난 갔어. 다시 와.
다시 왔는데 이건 뭐 사람 살 때 아니야. 아직도 오염이 그대로 있고 계속 재염해야 되고 근데 지원금 준다고 와서 살으래. 여기 와서는 보조금도 주고 집도 주고 다 준다고. 결국은 뭐냐면 이러한 분위기를 조성을 하고 있는 일본 안에서는 나는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이직들이 또는 지금 원자력 발전소 앞에 사면서 돈 받고 쉬쉬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그거야. 사회심리학적으로 공범 심리가 생긴다고. 어차피 끝난 일이야.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해서 핵폐수 발생하고 핵 오염된 거는 어차피 끝난 일이야. 근데 내가 피할 데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돈이라도 받자. 돈이라도 받아야 되잖아. 그거 핵발전소 허용하는 주민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이 똑같은. 근데 이게 사회심리학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 내가 멀리서 사는 사람은 에이씨 말도 안 되는 짓 하지 마. 그런 짓 하지 마라고 하지만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은 네가 살아봐라. 그 말 할 수 있나? 이런 마인드를 갖고 여기에 협조하게 되는 거예요. 그쪽 후쿠시마 주민들 중에 밖에서 나가서 외지에 살 능력 없는 사람들 피폭돼 있는 마을에 가서 살아요. 보조금 나오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야 정말 정부 말을 믿고 정부가 안전하다 그래서 거기서 사는 거냐고. 아니죠. 그냥 돈이나 좀 더 받고 생활비나 좀 더 보태가갖고 일 안 하고 억지로라도 난 어차피 노동 능력이 없으니까 이러고 살아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이걸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왜 일본은 이렇게 무리해갖고라도 오염수를 방류하고 다른 방법이 있는데 재염토를 뿌려나가면서 이거 없게끔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일본 전체를 전 세계를 오염시키려고 하려고 하느냐. 이걸 계속 끼고 앉아갖고 문제가 있네라는 쪽으로 몰아갔을 때 생길 수 있는, 그러니까 피해를 확산시키지 않고 끌어안았을 때 생길 수 있는 피해보다 이게 아닙니다, 이게 끝났습니다, 깨끗합니다 라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경제적이든 정치적이든 수익이 훨씬 더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나라랑 무슨 과거사 협의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압박을 주고 있는 게 지네들이 과거사를 무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과거사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국제사회에 나가서 예전에 패전국이 아닌, 전범국이 아닌 본인들이 국제사회를 주도할 수 있는 강한 군대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국가로 변신하려고 그래. 그게야 일본의 고립을 피할 수 있는 방식이니까. 즉 일본은 고립이 되면 망하는 나라야. 그래서 어떻게든 해양으로든 육상으로든 진출을 해야 돼. 육상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교두보가 너무나 필요한 거고, 해양으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양 관리를 잘한다. 그래서 해사 조약을 만들고 자유통행에 대한 모든 법안을 만들고 그걸 지원하고 있는 게 일본이잖아. 일본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대국이다. 나라는 좁지만 해양 영토는 겁나 크고 관리 잘한다. 이러한 이미지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끝까지 끌고 안고 갈 수 없는 거예요. 지네들 나름대로 일본의 대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일본의 야욕을 주저앉히고 니네들이 섬나라로 그냥 그대로 살아, 이만큼 먹고 살면 됐잖아 라고 억눌러 놓을 수 있는 외부적 압력이 없는 이상 일본은 어떻게든 다른 데로 튀어나가려고 할 것이고, 그때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건 국가의 이미지야.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의 바다는 문제가 없다, 우리는 핵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하는 거를 끌고 가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려고 바다를 오염시켜요? 응? 오염시키는 게 아니라 오염이 돼도 오염이 안 된 거라고 우기고 싶은 거야. 아니 오염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안 된다고 해? 안 된다잖아. 우리도 우리 언론에서도 우리 방송이 그 정도는요. 호수에 우유 한 방울 떨어뜨린 거예요. 홍보 영상까지 만들잖아요. 우리 돈으로. 그러니까